목 아플 때 여기에 파스 붙이고 어깨 아플 때 여기에 파스 붙이셨죠? 저도 치료할 때 환자분들 보면 그런 식으로 파스를 잘못 붙이고 오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아프니까 아픈 곳에 파스 붙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파스는 아픈 곳에 붙이는 게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곳에 붙이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가 흡수가 잘 되느냐? 뼈밖에 없는 것보다는 잘 뭉치는 근육 부위에 제대로 붙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붙이시면 훨씬 더 효과 높아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김시진입니다. 목이나 어깨가 아플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파스 붙이는 거죠. 근데 그냥 아픈 곳에만 딱 붙이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디에 붙여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목, 어깨 아플 때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주변에 목, 어깨 아픈 분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원장님, 파스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파스는 이렇게 먹는 약처럼 피부에 이렇게 붙이는 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파스에 이렇게 밖에 발려있는 약물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돼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낮추고 또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그리고 파스는 크게 냉파스 그리고 온파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우선은 냉파스는 주로 멘톨이나 캄파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이렇게 붙였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얘네는 혈관을 수축시켜주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그래서 발목을 삐었을 때처럼 급성 통증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통증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반대로 온파스는 캡사이신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얘네는 핫팩처럼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요. 또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그래서 항상 허리나 목, 어깨가 아픈 경우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파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집에 온파스, 냉파스 두 종류 구비를 해놨다가 상황에 맞게 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원장님, 목이 아플 때는 파스를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요? 목 통증은 거의 대부분이 근육통 아니면 신경통이에요. 근데 목이 아플 때 보통은 뒷목이 아프니까 그냥 뒷목 가운데에 파스를 이렇게 딱 붙이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뒷목의 가운데에는 경추밖에 없어서 통증을 유발하진 않거든요. 이제 목 근육들이 경추에 붙어 있다 보니까 꼭 경추가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파스가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뼈가 아니라 근육의 가운데에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목 근육이 굳을 때 어디에 붙여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뒤에 척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목 가운데 뼈를 중심으로 이 양옆에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목 양옆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통통한 근육이 만져지거든요. 이 부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파스가 보통 이렇게 큰 파스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 가운데를 한번 잘라주세요. 잘라주셔서 목뼈를 중심으로 그 옆으로 이렇게 길게 붙여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뼈를 중심으로 옆으로 이렇게 길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척 붙이면 가운데 이제 뼈가 있기 때문에 뼈에서는 사실은 이 파스의 약물을 흡수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목 근육들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목 근육은 여기 통통한 이 근육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근육들도 얘네들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붙여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앞으로 목에 파스 붙일 때는 꼭 저렇게 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붙이는 게 좋겠네요. 네, 양옆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원장님, 어깨가 아플 때는 어디에 파스 붙이면 좋을까요? 어깨 통증도요, 목 통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근육통이랑 신경통인데 간혹 이제 관절 내부에 염증이 생긴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통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이렇게 붓고 열감을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바로 병원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단순 근육통이나 신경통 환자분들은 삼각근 아니면 소원근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파스를 어깨 관절에 그냥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근육들 위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이 삼각근은 어깨 관절 아래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붙어있는 근육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어깨 통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에 이 근육 위에 이런 식으로 파스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어깨 관절 아랫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찾기가 쉬우실 거고요. 또 한 군데는 소원근이라는 근육인데 여기는 어깨 뒤에 있는 이 날개뼈 그리고 여기에서
어깨 관절이 있는 이 부분으로 이어지는 근육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깨 통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쪽에 있는 견갑골부터 겨드랑이 쪽으로 이어지게 이렇게 파스를 붙여주시면 어깨 통증에 훨씬 더 좋은 효과 있을 거예요. 원장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파스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려면 근육이나 혈관 쪽에 붙여야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니까 어깨 쪽이 아프다면 저쪽에다가 붙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맞아요. 어깨가 아플 때 그냥 어깨 관절이 아프니까 이 뼈 위에 이렇게 탁 붙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뼈다 보니까 사실은 약효가 흡수가 잘 안 돼요. 특히나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은 이 뼈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그 근육 위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파스 막 붙였었는데요. 혹시 파스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파스는 이제 피부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처나 피부 문제가 있는 그 부위에는 절대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파스는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로 사용을 해주시고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계속 붙이시면 안 돼요. 만약에 방금 여기에 파스를 붙였다가 뗐다 하시면 최소 2시간 이상은 피부를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이고 나서 만약에 피부가 이렇게 붉게 올라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다면 바로 파스 떼주시고 그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아무래도 파스는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접착제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약하고 예민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파스를 붙였을 때 붉게 올라온 적이 있는 분이라면 붙이는 파스보다는 뿌리거나 또 바르는 파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설명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파스와 침은 어떻게 다른가요? 당연히 파스보다 침이 훨씬 좋죠. 저희는 이렇게 목 어깨 아플 때는 바로 침부터 맞아요. 서로 놔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뒷목은 사실 제 손이 닿거든요. 그래서 뒷목처럼 내 손이 닿는 곳에 직접 놓기도 하고요. 실제로 안 보이는 곳인데도 셀프로 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뒷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질 수 있으니까 직접 놓기도 합니다. 워낙 전문가셔가지고 이제 안 보여도 그냥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플 때 저희처럼 직접 침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한의원에 못 가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뭐 당장에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파스로 잠깐 통증 줄여주는 거죠. 파스는 통증 강도를 줄여주긴 하는데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침은 통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건 침치료입니다. 원장님께서 워낙 이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안 보이는 곳까지 막 셀프 침을 놓으실 정도로 정말 신기했는데 이게 큰 질문이긴 한데 원장님이 목 어깨 환자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실까요? 목 어깨 환자분들 진짜 너무 많으신데 기억에 좀 남는 분은 목 어깨가 아파서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 목 경추 뒤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버섯목이라고 하거든요. 버섯목이 뭐예요? 버섯목이 이제 얘네들이 굳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경추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육안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분도 그러셨어요. 이제 목 어깨가 굳은 건 물론이고 이게 육안으로도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하셔서 여기저기 치료도 많이 받아보시고 뭐 주사 치료 뭐 안 해보신 게 없을 정도였는데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침도 치료를 꽤 오래 받으셨거든요. 병원을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맞아요. 안 되니까. 그렇죠.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침도 치료 제 기억으로는 6개월 이상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오래 받으셨네요. 맞아요. 굉장히 오래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이제 목 어깨 굳은 것도 물론 풀리고 그리고 튀어나온 것도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확연하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종료할 때쯤에는 일반 분이랑 아주 큰 차이가 없을 정도까지 많이 줄어드셔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으셨지만 어쨌든 진짜 힘들었던 아팠던 그 부위가 말끔하게 해결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그랬으면 그 환자분한테는 뭐 6개월이 진짜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6개월 꾸준히 오시는 게 환자분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나아지는 게 느껴지시니까 되게 힘내서 오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그 침 얘기까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목 어깨 근육이 아플 때 침 말고 한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보통 한약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보약일 건데 근데 한약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쓰여요. 실제로 근육통이 있거나 이렇게 다쳤을 때도 한약을 많이 씁니다. 제 지인 중에 이제 한 분도 러닝을 많이 하는데 달리다가 쥐가 나거나
또 통증이 심할 때는 꼭 쌍화탕을 먹더라고요. 한약이 이렇게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멍들고 다쳤을 때도 한약을 드시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쌍화탕 같은 거는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먹었을 때 효과가 또 있나요? 사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건 사실 의약품은 아니에요. 저희가 약재들도 사실 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들, 뭐 같은 이름의 약재지만 그건 저희 병원에서 쓰이는 약재랑은 수준이 다르거든요. 다른 약재이기 때문에 사실 약효를 생각한다면 한의원에서 처방받으시는 게 제일 좋죠. 베이스가 되는 약재 자체가 완전 다르네요. 맞아요. 포함되어 있는 약재들이 너무 다릅니다. 그럼 그 좋은 약재들이 들어간 한약을 먹으면은 아까 런닝하다가 다치고 그랬을 때도 즉각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 러닝 하시는 분은 러닝 전후로도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약도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에너지를 주는 한약도 있잖아요. 그래서 런닝 하시기 전에는 그런 한약을 좀 드시고 만약에 다쳤거나 뭐 회복이 필요하면은 또 그런 통증을 완화해주는 한약을 드시면은 괜찮겠네요. 맞아요. 그때 맞춰서 한약을 드시면 너무 좋죠. 네, 오늘 원장님과 목과 어깨 그리고 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너무 재밌고 신기했거든요. 목, 어깨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목, 어깨 아프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또 파스도 사용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건데 사실 파스는 통증을 잠시 줄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붙였을 때는 조금 편해지지만 근육이 굳는 원인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스를 아무리 붙여도 통증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파스를 붙였는데도 목이나 어깨가 자꾸 뭉치고 아프다. 또 하루 이틀 괜찮다가 금방 다시 아파진다. 이런 분들은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럴 땐 그냥 파스만으로 버티지 마시고요. 가까운 한의원에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또 근육 긴장이나 자세 문제, 그리고 혈액순환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자꾸 반복되는 통증에서 훨씬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에서 목,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혈액을 순환시켜 건강을 되찾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김시진이었습니다. 원장님 진짜 근데 안 보이는 곳에 뒷목 같은데 어떻게 셀프로 침을 놓으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손끝의 감각이 조금 발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제가 아픈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딱 짚어져요. 거기에 이제 침이 딱 들어가면 바로 풀려요. 바로 풀려요? 네, 바로 풀려요. 너무 부럽다. 그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조금 안 돌아가고 오늘 컨디션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출근하셔가지고 침 한 방 놓으면 끝입니까? 그럼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 한의사분들은 다 가방에 침이 있어요. 언제든 이제 어디서든 불편하면 놓으려고 침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뭐 소독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소독솜도 가지고 다니죠. 그러면 뭐 핸드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뭐 여성분들은 화장품이 많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원장님은 침이 바로 나오고 소독솜이 나오고 정말 저희 신기하다. 항상 구비하고 다닙니다. 명절 때는 뭐 친척분들이 줄 서 있는 거 아닌가요? 명절 때 이거는 보통 한의사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명절 루틴이에요. 이제 다들 쫙 거실에 누우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깨가 아파, 나는 목이 아파, 나는 허리가 아파. 그러면 차차차차차차 놓고 차차차차 뽑고 이거 저희 루틴입니다. 진짜 상상이 되는데 효과는 다들 만족을 하시나요? 그럼요. 명절마다 기다리시더라고요. 진짜 친척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